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본사 영업부 이경근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실전 투자 대회 2주차가 지나가고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3주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차 거 좀 리뷰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첫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투자자 수급단타왕님 그리고 만주님을 모셨으면 오늘 이제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워낙 아이콘이죠. 염블리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염 이사님하고는 원체 한 2년 전, 3년 전 많이 했었어가지고 한 2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일이온에서 매주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났네요. 네, 그니까요. 사실 오늘 제가 게스트로 이제 염 이사님 모시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린이계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실전 투자 대회는 사실 가치 투자랑은 그죠. 네,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이죠, 사실 여기 거의 맞습니다. 영역 네. 자체가.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차트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거 해봐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수급이나 차트 그다음에 재료 딱 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딱 인기 있을 만한 요소 딱 찾아서 그쪽에 이제 집중 투자하면은 되는데 이제 물론 반대로 내가 틀렸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수익률 대회라는 거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제 이 보시는 분들도 좀 염두에 두실 게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거 투자하면 내가 수익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선수 영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으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가능은 해요. 네. 왜냐면 진짜로 단타로 성공한 분들 계시니까. 근데 보면은 좀 극소수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대부분 어떻게 망하냐면은 잘 하다가 손절 못해서 다 망하더라고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되는데 이게 그걸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했는데 대부분 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있다가 그게 반토막 나고요. 단타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국 단타를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이 손절매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걸 지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단타에서 아예 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결국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 투자분들 단타에서 성공을 좀 못하게 만든 요인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리그 이제 1억 리그 3천 리그 100리그 해가지고 리뷰를 간단하게 했었어요. 근데 방금 앞서 언급하셨듯이 손절매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한 2% 내에서 잘리시더라고요. 그걸 또 저희 회사 플랫폼 영업팀에서 통계를 냈는데 물론 이제 5%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비율은 있으나 보통 한 2% 안에서는 무조건 자르시고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손절매 비중도 있는데 결국은 계좌는 수익이에요. 탑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2주차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오늘 9월 6일자인데 9월 4일 기준으로 좀 현황 간단하게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대회 2주차 아마 영업일수로 이제 지금 화면 나온 게 아마 한 11영업이에요. 11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보통은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이 좀 늘어날 위해서 크지 않습니까? 왜냐면 좀 호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들 그렇잖아요. 100만 원 정도면은 호가 비어 있어도. 근데 보시면은 1억 리그 1등이 이제 마린이님이었고 11영업일에 122.9%. 근데 제가 이게 비하인드가 1억 리그 지금 1등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 최근에 이제 타사 1억 리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등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등 해갖고 55%, 49%. 근데 100리그 같은 경우에는 136% 이런데 요게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뭐 저희는 알겠지만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무조건 미수랑 신용을 써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원래는 100리그가 진짜 수익률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최저 수익률이 여기에 있어요. 100리그에. 그러니까 그거는 딱 맞는데. 네네. 아니 거기 1억 리그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1등 수익률이.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참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엔 정말 단타 좀 선수분들이 맞습니다. 1억 리그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있고. 이 보면 3천 리그는 되게 좀 편이에요. 지금 딱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고수분이라고 하긴 그런데 나 한번 참여해볼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3천 리그로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고 100리그는 진짜 약간 그거죠.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90%도 있으니까 네. 이제 이분은 그냥 계속 돌려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어쨌든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은 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예, 근데 그게 좀 1억 리그랑 100리그랑 좀 집중이 돼 있고 3000 리그는 굉장히 좀 뭔가 조심하는 듯한 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래서 3000 리그가 제 생각엔 그냥 가장 좀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일반인 분들이 좀 많이 참가하신 그 리그가 좀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예. 요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여러분 1억 리그 지금 보시는 이 122%가 뭐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 투자 대회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고 들어가시면 매매 내역이 다 보입니다. 근데 요게 전부 거의 레버리지를 대부분 써서 요 퍼센트가 나옵니다. 뭐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원금이 1억이 있으면 뭐 종목군에 따라서 5억까지도 뭐 살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5배 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1%를 먹게 되면 사실 원금의 5배면 5%니까 그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앞서 이 1억 리그 최저 수익률 마이너스 90%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아요. 원금으로 하면은 이 90%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전 투자 대회가 그만큼 상위권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하는 10명 중에 1명? 맞아. 어떻게 보면 저는 100명 중에 1명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업계 제야의 고수분들이 참여하는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1억 리그랑 3000 리그 딱 보는데 3000 리그 종목들은 좀 와닿아요. 맞아요. 네, 그쵸. 왜냐면 뭐 SBB테크나 뭐 특히나 1, 2, 3, 4위 보면 다 로봇주에 뭐 바이오니 같은 거 탈모 뭐 이렇게 엮여 있고. 근데 1억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군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하나마이크론이야, 뭐 최근 삼성 HBM3 수주 관련 이슈도 있었고. 요거의 공통점은 제 생각에는 주도 섹터에서 무조건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모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3000 리그 같은 경우는 좀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 이제 뭐 보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여기가 이제 그쪽 바이오 약간 헬스케어죠. 네네. 그쪽으로 좀 알려졌는데 여기 뭐 또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랑도 좀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업종들에는 대부분 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연히 근데 인기가 있는 쪽에서 투자를 해야 당연히 단기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거래도 안 되는 뭐 가치주 투자해가지고는 수익률 대학은 사실 어울리지는 않죠. 그쪽은. 네.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실전 투자 대회를 1년치를 한다. 그러면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HBM3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러니까 뭐죠 초전도체, 뭐 비만 치료제, 양자암호, 의료 AI, 맥신 여기는 한번 걸리면 주가가 뭐 그냥 쉽게 또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확실히 좀 집중돼 있고 근데 반면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서 이 기업은 나도 참 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좀 생소하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삼천리그는 확실히 요즘에 그 많이 좀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습니다. 요 로봇도 포스코 DX도 이제 사실 포스코 DX가 2차 전지는 아니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근데 네네.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또 거래소 이전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요즘에 좀 굉장히 그 주가도 좀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장이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매수하신 것 같고 또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 루닛이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삼천리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삼천리그는 시장에 약간 시총도 되고 개인 투자분들이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알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100리그나 1억리그는 정말 보셔도 모르는 기업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확실히 이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좀 큰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이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전에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전 투자 대회가 지금보다 더 활발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글쎄요, 아니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요? 물론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HTS가 막 또 처음 생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그 후로는 진짜 좀 많아졌죠. 그때 이제 HTS도 대중화되고 근데 아마 그때는 또 그 시절은 주로 또 어디 가서 매매하냐면 객장 많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객장이 좀 많이 가서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몇 년 후 한 2005년, 6년 이때부터 아마 좀 근데 이 실전 투자대회도 있었지만 그때는 진짜 모의 투자가 또 많았어요. 모의 투자, 모의 투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 증권사가.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예전처럼 막 실전 투자 대회가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와서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도 좀 이게 제가 좀 이번에 한다고 해서 놀랬던 게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도 이제 작정했구나. 이게 1억 리그 1억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나마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점유율 높은 거기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왕중왕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전 투자 대회 경험은 아예 없으세요? 나는 실전 투자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대회에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MG라 하기는 좀 뭐하죠. MG 20대니까. 저희 때는 이제 사실 증권사 입사하는 거에 등용물로 모의 투자 대회. 맞아. 그래서 모의 투자 대회를 엄청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저희 잠깐 봤던 그 수익률 있잖아요. 모의 투자 대회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이제 대회 하면은 1등 수익률은 600% 700% 나옵니다. 근데 맞아.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미수를 그렇게 풀로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빠져도 충격이 없죠. 내 돈이면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 투자로 연습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근데 모의 투자에서 성적 좋다고 그걸 실전 투자도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모의보다 그냥 내 돈 한 주라도 직접 해보는 걸 권유드려요. 그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의 투자하면은 진짜 이게 진짜 사이버머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진지하게 빠져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그냥 바로 실전 투자로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실전 투자할 때도 이런 수익률 게임도 뭐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르거든요. 가치 투자가 맞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1등 하신 마린니처럼 지금 현재 1등하고 진짜 트레이딩이 재밌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처음 하면서 느끼기도 하지만 몇 년 후에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셔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단타도 해보시고 그 다음 가치 투자도 해보시고 뭐 재료매매도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대신에 이제 그게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처음에 조금만 하는 게 맞겠죠. 조금 해보면서 근데 진짜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딱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매매를 해봤지만 제 경험상 저는 트레이딩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네네네네. 성격상 안 맞아요. 네. 네. 이게 진짜 트레이딩이 제가 볼 때 신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진짜 하는데 어려워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 회사 이제 왔던 그 두 분 트레이더들 네.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 요새 그 핫한 만주 님 이제 100만 원 가지고서 그렇게 3년에 아마 20억 만드신 분인데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으로 100을 못 만들 단타 이제 단타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못 만들 실력이면 1000만 원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매 방법이 이제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파면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서 네. 트레이딩은 진짜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말 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가치 투자보다 신경 쓸 게 훨씬 많은 게 가치 투자는 일단 좀 분석해놓고 길게 좀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에이 오늘 한 5% 빠져도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게 네. 가능한데 이 트레이딩은 그 순간순간 계속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네네. 이거 가져갈까 손절할까. 그리고 항상 인기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네.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어디에 인기가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밤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였을 거예요. 그 삼성전기가 갑자기 공시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소문으로만 있던 네. 테슬라에 드디어 공급한다고 네. 직접 언급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걸 보는 순간 트레이더 분들은 알죠. 그쵸. 내일 카메라 모듈이다. 네네. 그럼 바로 이제 그걸 진격 들어가는 네. 거예요. 시간에 다닐 거라고. 네, 그냥 바로 놓고 아침부터 이제 사실 표현이 그런데 쏴버리는 거죠. 네네. 아침에 그냥 네. 이 시초가부터. 네. 실제로 이제 그 중에 아침에 바로 이제 시세들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한 1, 2분 보면 딱 대장 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장이 안 들어갔으면 바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계속 해야 되니까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은근히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네. 좀 스트레스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체계가 잡히신 분들은 또 되게 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감각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정말 그 전업 투자자분들 근데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 사실 전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걸 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그 단일 이제 브로커로 치면은 그 헤비 트레이더를 제일 많이 보게 보여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휴대폰을 손을 못 대는 게 왜 못 대냐면 나스닥 선물을 보는데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미사일을 쏴버려갖고 이제 난리가 나면 그때부터 저녁 저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야 근데 그걸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네, 잠을 못 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새벽 3시, 4시까지 뭐 해외 선물 트레이딩하는 것도 아닌데 이 본다고 이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 투자자분들은 뭐 요거랑은 상관없이 결론은 가치대로 가니까 빠져도 그냥 뭐 책 읽으시고 이러시는 분들 태반인데 그 트레이더 분들은 거기에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아 나는 못하겠다 딱 그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급락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네네네. 강세장에서도 까먹을 수도 있는데 강세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지수 상승하는 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왜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갈 거고 삼성전자로 뭐 트레이딩 할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강세장이 일단 전개가 되면은 오히려 좀 답답해하시고 오히려 요즘 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도 아니고 진짜 매일 테마주 나와요. 돌고 도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진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잠 못 자지 않을까. 내일 뭐 할까 이렇게 맞습니다. 고민하니까. 그래서 참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추세가 나올 때는 오히려 같이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것 같고 박스권 종이 좀 유리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전 투자에 참가하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이 더 좋은 장 같아요. 수익 올리기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사실 올해 상반기는 2차 전지였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하반기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 좀 뭘 보시는지. 그러니까 하반기는 제 생각엔 뭐냐면은 왕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왕은 없고 뭐 어떤 분도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보고서 제목이 매일 미인데이가 열린대요. 매일매일. 미인데이가 매일 열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의 왕은 그 뭐였죠? 그
엔터, 네네. 엔터랑 이제 일부 HBM 관련주 네네네. 요 세 개 쪽이었는데 하반기는 이제 좀 굉장히 분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 하반기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일단 로봇 좀 괜찮아 보이고 네. 로봇도 맞아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로봇도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2차 전지는 이제 막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숫자들 나오지만 최근에 뭐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쳤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주가는 이제 단단해지는 건 맞는데 네. 가장 수익률이 좋을 땐요. 이 산업이 초기에 막 성장할 때.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숫자 잘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냥 뻥뻥 네. 올라갑니다. 근데 로봇 지금 실적 좋을 수 없잖아요. 네.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봇이 몇 년 후엔 좋을 건 다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2차 전지의 3년 전 버전 느낌이에요. 로봇이. 네네네. 약간 2차 전지 3년 전만 해도 이거 숫자 나오나? 아, 맞습니다. 근데 다들 인정했어요. 네. 어차피 전기차 탈 거잖아.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가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로봇이 약간 좀 그런 느낌. 요즘에 루닛 도 그러잖아요. 루닛 적자예요. 장난 아니죠. 적자인데 주가가 계속 네. 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저기 말이 되나 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는 계속 가요. 루닛은 이제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사실 네. 그것 좀 하기 어렵고 그래서 약간 이제 로봇주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 한번 이제 반짝했다가 좀 네. 꺾였는데 이게 이제 5G는 이미 이제 사실 좀 쉽지 않죠 지금 네. 5G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좀 6G인데 6G는 이거 인공 위성이잖아요. 네, 위성 네, 인터넷인데 결국엔 이번에 그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은 됐거든요. 네. 위성 인터넷 써보니까 이게 이제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데다가 이제 저기 뭐 이 음영 지역 같은 것도 다 커버할 수가 있고 네. 어차피 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네. 또 비행기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만들어가지고 띄운 건 네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앱도 있고 뭐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막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네. 전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요 답지가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아. 거의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나 보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간 것도 사실 테슬라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안 열었으면 무슨 배터리가 네네. 있어요 사실.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 테슬라 그 AI 대회에서 뭐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네. 결국 로봇. 네.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 네. 네. 그럼 자율주행 얼마 전에 영상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서 그 이번에 그 FSD 버전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네네. 자기가 직접 이제 타가지고 영상을 1시간짜리 찍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거 한번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혼자 아니 옆에 이제 직원 태워가지고 네. 막 얘기를 해요. 막 칭찬하는 거죠. 우리 이 정도다 막. 이래. 근데 진짜 그 차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원래 입력을 하잖아요. 네.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요. 야 네.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고 미리 그러니까 답지 딱 정해주고 가는 게 자율주행인데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새로운 버전은 답지가 없고 네. 비디오로 계속 학습을 한 거예요. 야, 이 화면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되고 얘는 이제 머릿속에 이세돌처럼 그 알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기보 보고 학습한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인간처럼 운전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보고 머릿속으로 AI 그 칩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옆에 뭐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요. 돌발 상황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미리 돌발 상황이 이렇게 될 거를 주입을 못 해요. 그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돌발이 오면요. 얘가 스스로 반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기승전 테슬라가 뭐 하고 있나 이걸 딱 보면요. 미래 상황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배터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네.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좀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일단 한번 좀 바라보면 거기서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좀 잘하는 기업 찾아가지고 네네, 그쵸. 바라보면 거기랑 함께 가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근데 그 모든 걸 또 컨트롤하는 게 AI잖아요. 네네. 다 일맥상통한 거죠 사실.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산업들이 저는 2차 전지에 이제 바톤 터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이제 지난 2년간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좋게는 봐요. 보는데
바이오는 이제 개별 기업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또 결국엔 신약 성공 못하면 또 빠질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진짜 바이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주목하는 건 유한양행이에요. 아, 네네네. 유한양이 10월달에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성공을 해줘야 돼요. 네. 해주면 이제 드디어 폐암 치료제 그 블록버스터급이 나오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밸류가 레벨업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안 돼 버리면 또 한번 다운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이게 요새 이제 하반기 주도 섹터 관련돼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셨지만 주도 섹터가 너무 빠르잖아요. 뭐 맞아요. 요번에야 이제 반도체 뭐 2, 3일 이렇게 쭉쭉 올랐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근데 뭐 최근 한 2, 3주 정도만 봤을 때 하루 로봇 그러다가 맞아요. 하루 맥신 가면은 2차 전지 다 빠지고 네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매크로가 과연 중요한지 아니면 매크로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 기업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은요 사업 보고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오늘 방산주가 일부 좀 좋았거든요 아침에. 네. 근데 방산주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산인데 그렇죠. 그 안에 하고 있는 무기는 다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LIG 넥손 하면 미사일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네네. 거긴 미사일이고 네. 하나 시스템은 주로 이제 그 위성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네. 레이더 같은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로템하면 딱 그 K9. 전차 네. 예. 이런 것처럼 방산 안에서도 야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산이니까 다 어떤 방산이지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 예산도 나왔지만 정부 예산 보니까 한국형 삼촉 체계라고 그게 사실 미사일 방어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본 순간 딱 이제 떠올라야죠. LIG 넥손이 좀 수혜 받겠구나. 이제 이런 거 요게 하나의 예시인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면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뭐 하나마이크론 상도 네. 정말 다양한데 네네네. 아니, 단타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이 회사가 맞아요. 뭐 하는지 네. 물론 알아야죠. 네. 아는데 이제 이 재료를 연결하면 되지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제일 핵심 한두 개를 간파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떨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좋아질지를 알려면은 그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봐가지고 매출 비중 제일 높은 거예요. 네.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올해 한 5배 올랐지만 네. 한미반도체 핵심 장비는 후공정 장비거든요. 네. 그럼 답은 이미 나온 거죠. HBM 나오는 순간 네네네. 한미예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평소에 내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 우선순위는 사업 보고서를 많이 보셔라. 네. 보셔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그 데이터가 내가 머릿속에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게 그게 어느 정도 좀 되면 산업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진짜 중요해요. 네. 다 섹터 따라 다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에서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지금은 분명히 후공정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HBM이나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이구나. 그런 거 이제 분석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이 매크로예요. 네. 중요도는 제일 떨어지는데 그래도 매크로는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경험이 쌓이면 볼 줄은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매크로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 네. 미국의 금리죠. 국채 금리. 네네. 요거랑 작년까지는 물가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영향이 떨어졌으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위안화 환율 같아요. 위안화 환율을 왜 보냐면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기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흔들려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보면 8월에 증시가 어쨌든 안 좋았잖아요. 네. 그 배경은 뭐죠? 미국 금리 오르고 위안화는 환율은 올라가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중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보면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9월 되니까 그러니까 8월 말 마지막 주부터 9월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트레이딩 하기 되게 좋은 장이 막 펼쳐져요. 네. 하루하루. 왜냐하면 하락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배경은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매크로에서 야 중국 좀 리스크 완화되겠다. 이 시그널이 나왔죠. 그거 하나랑 미국의 국채 금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있죠. 미국의 고용이 좀 약간 이제 다운되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조합이 안 좋았던 게 갑자기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러면 시장은 안 빠지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또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매크로는 중요도가 셋 중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경험이 쌓이면 매크로도 어느 정도는 좀 보시면 좋다. 근데 매크로를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미국 금리 방향이 어떤가, 지금 중국 경제 방향이 어떤가, 이거 보면 대충 조합하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조합을 하면요, 큰 강세장도 지금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하락장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제 박스에 갇히는 거야. 요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도 나중에 알아두시면 분명히 저는 도움된다. 그래서 매크로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크로만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질문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선순위는 개인 투자분들, 초보 투자분들은 무조건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 사업 보고서 분석을 못하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매크로 그 마지막에 핵심인 게 초보분들이 진짜 주객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뉴욕대 교수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닥터 뭐 해갖고 루비니 교수. 루비니 교수님이었고 원체 뭐 요새 유튜브나 이런 매체가 활발하다 보니까 증시 전망 같은 거 이제 나오면 매크로 이제 뭐 하반기 안 된다 해갖고 사실 잘 된다는 얘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매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증시 역사상 항상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투자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포모 현상이 또 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그래서 저도 그 이사님하고 똑같이 일단 개별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너무 매크로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서 제가 이제 강연회 이제 다닐 때 한 번씩 질문 받을 때요 깜짝 놀라는 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개별 기업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이 한참 안 좋을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도 막 공포스러운 얘기들 많이 나오죠. 제목도 막 뭐 멸망한다, 위기 온다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어느 나이 좀 지긋하신 할머니 분이셨어요. 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달러만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제 매크로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다 팔고 뭐 진짜 위기가 온대는데 그리고 미국이 심각한 침체가 온대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제가 설득을 좀 해드렸죠.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반영된 것 같다. 이미 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언론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머릿속에 그게 주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는 매크로가 절대 우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항상 개별 기업부터 출발하셔가지고 매크로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제가 이 정답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부 말 누가 믿냐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인 뭐냐면요. 그 이창용 총재는 믿으셔도 돼요. 정말 잘 보세요. 매크로 정말 잘 보세요. 이분이 그 요새 엄청 이제 텔레그램도 이제 활성화됐으니까요. 텔레그램에서도 뭐 창드래고 맞아요. 국가에서 내린 공식 미팅방이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분을 되게 좀 좋게 보는 게 예전에 그 한국은행 총재들은 좀 소극적이셨어요.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근데 데이터 나오면 약간 소극적으로 해석만 해주시고 전망보다는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창드래곤 이분은 예상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럴 것 같다. 그리고 뭐 자기 의견도 확실해요. 뭐 아니면 아니고 김윤기고 제일 질문 많이 받은 게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한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이창용 총재 항상 하는 제발 그거 좀 신경 쓰지 말아시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IMF 갔다 온 사람 아니냐.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차 벌어졌지만 우리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금리 차 벌어지면 여기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돈이 가니까 팔아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지금도 계속 주식 팔아야 돼요. 채권 팔고. 그렇나요? 올해 엄청 샀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너무 금리 차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의미 있었던 게
저번에 금통위 끝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Z세대들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아, 저 봤습니다. 알죠? 네네네. 제발 빚내서 집 네. 사지 말라고. 후회할 거라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요, 지금 실제로. 계속 오르고, 또 약간 그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야, 빚내서 집 사도 어차피 오를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는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105%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이 한 80% 될 거예요. 중국이 60%. 네. 근데 여기에 전세대출 들어가잖아요. 네. 140%예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래요, 지금. 본인은. 근데 안 맞아요, 지금. 다시 빚내서 집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근거가 지금 옛날처럼 저금리로는 당분간 못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1%대 금리로 갈 수가 네, 없다는 거예요. 그쵸. 3~4% 금리인데 자꾸 빚낸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창용 총재 얘기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분의 경고를 너무 그냥 뭐 저렇게 또 이게 집값 올라가는데 또 뭐 안 좋은 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혹시 빚내서 집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얘기를 해드린 거 아닌데 이창용 총재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한번 좀 곰곰이 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용 총재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좀 약간 겁은 좀 났어요.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좀 걱정되는 건 저는 솔직히 가계부채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담아 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2가지 질문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며칠 전에 골드만에서 리세션 확률 15%밖에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상 원래 원체 연초부터 안 좋게 봤다가 하반기 뭐 이제 벌써 8월 지났고 9월인데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도 그렇고 네. 그때 보니까 이제 한 2,800까지는 보더라고요. 보는데 약간 이제 4분기는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4분기는 전망을. 그 이유가 4분기에 미국이 아마 연착륙 신호가 나올 것 같다. 네. 이제 그 배경이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해요. 연착륙으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2가지 때문인데, 일단 미국의 초과 저축이 이미 거의 소진돼 가고 있어요. 네. 거의. 사실 그걸로 소비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했는데 이제 거의 다 없어져요, 돈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두 축으로 지금 경기가 좋았던 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돈이 많아요. 네. 개인들이. 네. 그래서 그 초과 저축으로 버텼는데 소진될 거고 조만간. 두 번째가 정부 지출이에요. 네. 정부가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네. 이것도 GDP 플러스 올리는 요인인데 이제 한 축이 좀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정부 지출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고, 두 번째가 학자금 대출 좀 상한 들어가요. 10월 1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 바이든 정부가 뭐 그거 안 갚아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근데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돈은 갚기 때문에 소비는 그만큼 줄게 돼 있어요. 누구든 내가 원금 갚아야 되면, 연봉이 똑같으면 내 월급이 똑같은데 이자 더 내야 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소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플러스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실업률 데이터를 제가 또 이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구하러 나가요. 그건 뭐죠? 그만큼 이제 돈이 좀 소진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미국 경기 중에 소비는 꺾일 수밖에 없겠구나, 조만간. 그래서 이 4분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다시 경기도나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는 약간 또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점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좀 흔들릴 수는 있다. 다만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빌미로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금리는 낮으면 좋아요, 주식시장. 결국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서 미국이 이제, 저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뭐 11월에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은 이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안 한다. 그리고 내년에 인하 사이클 가는데, 그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움직이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하 사이클이 나오면 좀 불편할 겁니다. 이거 경기 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좀 나중에 편해져요. 금리가 좀 이렇게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미국이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좋은 것보다는 연착륙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야 이 금리가 정상화되니까 네. 그게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경기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제조업 국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서비스 쪽이에요. 네. 근데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는데 미국은요 지금 반대로 제조업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은 지난 2년 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완전 네. 급락을 했어요. 지금 46인가 7 왔다 갔다 하죠.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가 조금씩 뭐 주문도 늘고 생산도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제조업이 디커플링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국의 수출이 이제 제조업 쪽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또 배경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지난 네네네. 뭐 1, 2년간 정말 부진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증시가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위도 좀 막혀 있을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2,800인데 네. 제조업이 이렇게 살아나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반대로 중국 경기는 여기서 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쵸. 적어도. 가만 안 있겠죠. 네. 그럼 여기도 역시 우리 제조업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밑을 받쳐줘요. 그래서 저는 하방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단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좀 장세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좋은 거보다 앞으로 좋은 걸 사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네네. 이런 좀 대형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버림받았지만 그런 쪽이 조금씩 뭐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네. 그리고 불편할수록 오히려 투자하고 네. 또 지수가 이렇게 너무 또 뽑아준다 이러면 좀 조심하고 네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의사님이시니까 확실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주린이 분들 그냥 조언 같은 거 짤막하게. 아유 뭐 제가 뭐 조언해드릴 건 없고. 요새 포모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내 차례가 오면 좋은데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은 차례가 안 올까봐. 네.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손절해서 또 고점에서 막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자기 차례 오잖아요. 네. 또. 근데 결국 근데 제가 아마 이제 뭐 고객분들 많이 만나 뵀으니까 네. 뭐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진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요,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승자는 누구냐면은 그렇다고 채바닥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네. 미리 준비해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아지는 지점은 이제 알죠. 그분들은 알아요. 이제 뭐 공부를 통해서나 산업의 변곡점을 안다거나 네. 이런 걸 아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캐치하신 다음에 적절한 지점에 집중 투자 들어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이미 시세 난고 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은 이미 열차 떠나고 한참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그냥 뛰어드세요. 네. 뛰어들어서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수익이 나거든요. 좀. 왜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계속 가요. 네네. 근데 거기서 결국엔 내가 탈출을 못 해가지고 네. 반토막도 나고 네. 엄청난 손해도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가 핫하지만 2차 전지를 초창기에 들어가시거나 적절한 자리에 들어가시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네네네. 한참 이제 7월에 뜨거울 때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못 나셨어요. 네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맞아요. 보고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때는 2차 전지 안 하면요, 무슨 뭐 바보 소리 들을 때였어요. 왜 네. 다 2차 전지였어요, 7월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네. 다른 업종은 아예 가지도 않고 있고. 네. 근데 그때 너무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 공감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뒤늦게만 좀 들어가지 말자. 아무리 그 섹터가 누가 뭐 좋다 아니다 네네네. 떠나서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피하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으로 역성장하는 섹터는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세요.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아침에도 몇몇 기업들 이제 제가 상담을 좀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들이냐면은 이렇게 트렌드에 안 맞는 섹터들 있잖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뭐 대형마트 같은 거. 그죠? 네. 요새 그 물건 어디서 구매하세요? 쿠팡. 그래서 다 쿠팡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형마트 가서 네. 한 번에 그러니까 가서 사왔는데 네. 그거를 쿠팡이 대신해 버리겠어요. 네. 근데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다 쿠팡 대부분 많이 쓰니까.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사시는데 거기서 계속 빠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역행하거나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네. 예, 힘들어지는 그런 섹터들이나 산업들, 기업들이 있어요. 아마 무슨 종목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지 싸다는 이유는 사지 말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너무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물론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딱 봐도 이건 이 산업은 진짜 이제 앞으로 힘들겠다. 그런 산업들 그냥 단지 싸다니.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많이 빠졌다고. 이 정도면 네. 이제 올라오겠지. 네. 뭐 이 기업 우량주인데. 네. 근데 거기서 반토막 나는 경우도 정말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주식은요 반드시 미래에 성장하는 기업이 결국엔 수익을 줘요. 네. 근데 그거를 반영한 거 말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아직은 반영 안 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발굴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어쨌든 앞으로를 보고 하자.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이제 염승환 이사님하고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좀 요거 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3주차 때 또 다른 게스트분 모시고 다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